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이수중계 직교별표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직교별표입니다. 1번, 직교별표 양점으로 틀린 것은 직교별표는 일단 실험을 많이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배치가 쉽다. 분석이 쉽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 쉽다는 거는 이수중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계산이 일어나는 그 T1-T0 이 개념의 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산이 쉽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작용이 없으면 그냥 배치 안 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인자만 쭉 배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배치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딱딱 배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치 자체도 쉽다. 대부분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 요인의 조합 조건으로 실험하므로 일반적으로 오차가 작다. 이거는 관계없고요. 오차가 작다는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실험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수를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오차 분산이 오히려 나빠질 수는 있어요. 실험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 바로 이겁니다. 실험이 많은 요인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배치한다 이런 얘기고요. 실험 데이터로도 요인 제곱하기 계산이 쉽다. 분석이 쉽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요인 교작용도 배치할 수 있어요. 교작용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는데 이 3요인은 안 돼요. 2요인까지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직교별표는 3인자 이상은 아직 배치 안 합니다. 2번, 직교별표를 사용한 실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실험 시 요인 간 교작용이 있을 때는 쉽게 배치할 수 있다. 뭐 교작용이 있더라도 배치를 쉽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배치가 쉽다. 직교별표. 그거죠. 그 다음에 많이 배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험의 크기를 확대시키지 않고도 실험에 많은 요인을 배치할 수 있다. 해석이 쉽다. 뭐 세 가지거든요. 요인 제곱하기 계산이 쉽고 분산도의 작성이 용이하다. 회기직선식을 찾을 수 있다. 이건 직교당식이지 직교별표는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직교별표를 사용한 실험의 장점이 아닌 것은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지 않고 분석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건 기여율 계산이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작성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봐야죠. 실험 데이터의 해석이 용이하며, 그래 이 얘기예요. 분산 분석의 작성이 쉽다. 실험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요인을 많이 배치한다. 이 두 개가 원래 오리지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배치가 쉽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요것이 이제 오리지널 그 설명이네요. 4번, 이수중계 직교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L8 같은 경우죠. 주요과 교작용의 자유도는 그렇죠. 이 수준은 무조건 다 1이에요. 주요과가 자유도가 1이니까 곱도 1이죠. 무조건 이거는 맞죠? 요인의 주요과에 대한 자유도는 수준수와는 같지 않죠. 왜냐하면 수준수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러니까 항상 자유도는 1이지 수준수와 같을 수는 없죠. 수준수는 2거든요. 모든 효과는 직교 대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교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직교별표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거죠. 모든 열은 직교한다. 이것 때문에 그 라틴 마크에서 직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전부 직교로 구성된 거예요. L4, 2, 3성형 직교별표는 최대 3개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3개까지 배치가 가능한 이유는 열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3이 되죠. 총자유도가. 그래서 3개밖에 배치를 못하고 실험수는 4개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이수중계 직교별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강열에 0, 1은 무조건 반반 치킨이에요. 이게 반반이 돼야 직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요인 실험은 이런 얘기겠죠. 반복수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 틀리면 이건 직교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0, 1이 같은 횟수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웠던 그 반복이 다른 1요인 실험, 그거 원래는 그런 실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실험계에서는 좋은 실험이 아니다. 그 예치의 추정?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는 얘기죠. 그냥 문제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험 문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품질관리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 풀자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기본 표시 1열과 2열을 더한 후에 모듈러스 2로 3열을 만든다. 뭐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A, B인데 1열이거든요. 이 2열이거든. 3열은 A, B가 되죠.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러스 2라는 게 이진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고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0, 0, 0, 0, 1, 1, 1, 1. 그럼 여기는 0, 0, 1, 1, 0, 0, 1, 1인데 여기는 이제 0, 0이 합쳐지고 여기 이제 0, 1이 합쳐지죠. 여기는 1, 0, 1, 0이 되고요. 여기는 1, 1, 1, 1이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배열이 AB다. 뭐 이런 얘기죠. 모든 열은 서로 직교하고 있다. 그래서 직교별표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교호작용은 두 개의 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교별표는 각 자유도가 1이에요. 그럼 만약 여기다 A를 배치하고 B를 배치하면 교호작용을 배치해야 되게 되는데 한 열밖에 안 나타나죠. 자유도가 1이니까. 그래서 자유도의 개수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교호작용은 한 개의 열에 나타납니다. 두 개의 열에 나타나는 건 3수준일 때. 3수준은 자유도가 2잖아요. 2니까 곱하면 4가 돼야 되죠. 두 열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제 3수준은 두 열인데 산업기사는 3수준계가 안 나와요. 2수준계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한 개의 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6번 L8 직교별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2수준의 직교별표이므로 3수준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할 수 없죠. 8회의 실험으로 충분합니다. 뭐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8회 실험하는 거예요. L8이니까.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놨네요. 8개의 요인을 1열부터 8열까지 대응시켜서 7회의 실험이 아니고요. 열은 7개죠. 열이 7개고 실험은 8회예요. 틀렸죠? 교작용 무시하고 요인을 전부 배치하면 오차항이 없으므로 제곱합이 제일 적은 것을 오차로 한다. 아까 그렇게 제곱합이 제일 작은 것을 오차로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차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죠. 7번 다음은 이수준계 직교별표 설명 중 틀린 것은 각 열의 자유도는 무조건 1입니다. 0과 1의 수가 무조건 반반씩 나오고요. 저거 A제곱 B제곱은 무슨 얘기냐 하면 A와 A가 결합되면 A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는 거죠. 이질함수기 때문에 1A, 1A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제곱이 되면 다시 1로 가는 거죠. A3은 그럼 1이 되는 거죠. 계속 A를 플러스 하나 나간다 하더라도 1A, 1A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0, 1, 0,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 개 있다고. 그래서 1로 취급한다. 교작용의 자유도도 무조건 1이죠. 계속 틀리는 게 정해져 있죠. 교작용의 자유도가 잘 틀리죠. 9번 다음은 직교별표를 실시하는 일반적 형태이다. 각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이제 라틴 반격의 약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리니어라는 뜻이 아닐까. 직교니까 하여간 이제 선형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답이 이걸로 돼 있습니다. 맞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이제 실험수를 얘기하고요. 실험수가 행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열의 수인데요. 열의 수가 결국은 자유도가 되죠. 총 자유도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가능한 총 요인수 이런 말도 쓰거든요. 배치 가능한 최대 요인수다. 왜냐면 그냥 한 열에 하나씩만 배치하면 돼요. 그럼 오차 제동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오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뭐 L8이면 보통 7이니까 7개까지 배치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N은 요인이 아니고요. 수준수죠. 이건 틀렸네요. 이 수준을 얘기합니다. 틀리게 하려고 일부러 N이라고 쓴 것 같은데요. 헷갈리라고. 원래 수준이기 때문에 2라고 쓰거든요. 10번 이수준계 직교별표 중 가장 작은 게 뭐냐. 당연히 L4, 2, 3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를 숫자를 줬네요. L4, 2, 3. 열의 수가 위로 했죠. 3이네요. 실험수 밑에 거죠. 행의 수 4죠. 행, 열. 총 자유도는 열의 수가 총 자유도니까 3이죠.
각 행은 데이터예요. 자유도가 아니고요. 이건 데이터를 얘기하고 열이 요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죠. 13번 L8 2의 7승 직교별표를 이용하여 요인 실험을 하면 실험의 수는 몇 개냐? 정해졌네요. 뭐 실험 수는 8, L8, 8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총 자유도는 7, 거기 써 있잖아요. 수준은 몇 수준계냐? 2수준계. 글자 보고 아는 거죠. 14번 L8 2의 7승의 직교별표에서 배치할 2수준의 요인수가 3개이고 교호작용이 2개다. 그러면 5개를 배치하는 거죠. 7열에서 5열에 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차항의 자유도는 얼마냐? 2죠. 뭐. 2열 남으니까. 1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5번 L16. 그럼 실험수 몇 개? 16개. 열의 수 15개. 자유도 15개. 딱 나옵니다. 직교별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6개의 요인과 교호작용을 5개 배치한다. 11열에 배치한다는 얘기야. 11열에 배치하면 15열에서 11열 빼고 나면 4열 남죠? 4열은 뭐에다 쓰느냐? 오차가 되는 거예요. 그 오차의 자유도는 한 열당 1이니까 4가 되죠. 16번 L8 직교별표를 이용한 실험 설계 시 교호작용의 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교호작용을 배치를 할 때는 뭐 두 열의 성분 표시의 곱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성분 표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A를 배치했고 B를 배치했어요. 교호작용은 성분 표시가 A, B라고 되는 곳에 교호작용을 배치하면 됩니다.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값 자체가. 그래서 그 값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교호작용 A 곱하기 B는 한 개열에 배치된다. 그렇죠. 자유도가 1이니까. 왜냐하면 각각 2수준이니까 무조건 자유도가 1이에요. 두 열의 교호작용은 두 열의 기본 표시의 합의 열이다. 두 열의 교호작용은 곱의 열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표시가 이걸 곱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곱이 아니고 합인데 응?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0, 1, 1, 0 이게 더하기지 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하기인데 기본 표시는 이걸 기본 표시라고 성분기호라 그러고요. 이거는 곱인데 이거는 합이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네요. 답은 어쨌든 2번일 것 같아요. 기본 표시라고 한 거 보니까 기본 표시 AB 성분기호라고 그러는데 책 저자에 따라서 자기들 말을 막 쓰니까 사실 조금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기본 표시 AB에다가 여기 이렇게 해놨네요. 그럼 이건 이 얘기죠. 곱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또 금방 성분기호라고 써놨잖아. 뭐 여긴 성분기호라고 써요. 여긴 기본 표시라고 쓰면 이게 뭐 헷갈리죠? AB에 요인 A를 기본 표시 AC에 요인 B를 배치했다. A와 B에다가 AB와 AC를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곱이면 A제곱 BC인데 아까 얘기했다면 이게 1로 취급한다 그랬죠? BC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BC열에 배치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2번이네요. L8의 표준 직교별표에서 3열과 5열에 A와 B를 배치했다. 교호작용이 나타난 열은 몇 열이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곱하면 돼요. AB와 AC의 성분기호를 곱하면 A제곱 BC가 되죠? 그러면 이제 BC가 되니까 6열이 되는 거죠. 여기다 배치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쉽죠? 그래서 6열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이수준 직교별표에서 요인 A가 기본 표시 AB, B가 BC에 배치됐다. 얘가 AB에 배치되고 얘가 BC에 배치됐으니까 곱은 AC가 되죠. A 곱하기 B의 기본 표시는 기본 표시라고 해서 나오네요. 문제에서. 그래서 AC. 그러면 답은 2번이 되죠. 20번 L8 2의 7승 직교별표에서 4개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배치했을 때 AC의 교호작용은 몇 열에 배치됩니다. A가 1열에 배치됐고 C가 6열에 배치됐으니까 A 곱하기 C의 교호작용은 ABC가 되죠. 7열에 나타나네요. 답은 4번입니다.
21번 다음 직교별표에서 A가 3열, B가 6열에 배치되었을 때 똑같은 문제죠. 예. A가 3열, B가 6열에 배치가 되었는데 교작용이 있다면 5열이겠네요. A제곱, A, B제곱, C. 그러니까 AC가 되죠. 예, 그래서 5열에 배치가 되겠다. 근데 문제가 아주 요건 좀 독특하게 나왔네요. 교작용이 있다면 여기 교작용이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인 C를 배치할 수 있는 열은 뭐냐? 남은 열이죠, 뭐. 1, 2, 4, 7. 아무 데나 배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23번 L8에서 4개의 요인을 표와 같이 배치하였다. 5열에 교락되는 이 요인 교작이 뭐냐? 5열에 교락되는 AC가 나오는 건데 AC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 우선 AB는 볼까요? AB는 AB니까 B하고 ABC 하면 AC가 되네요.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BC는? BC는 AB죠? 여기 나타나죠? 아니죠. 그 다음에 AB는 했고, CD. CD는 AC죠? 예, CD도 여기 나타납니다. 두 개가 나왔죠? BD는? BD는 BC니까 여기 나오죠? 이거 아니고. AC는 ABC와 BC니까 BC 여기도 나오네요. A 곱하기 C도 아니고 둘 다 있네요. 그죠? 여기는 BC는 아니라고 그랬고 AD는 얘하고 얘죠. AB가 되니까 여기 나타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C라면 교락되는 거는 이거죠. 5번 AB와 CD가 교락된다. 네, 교락이란 단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같게 나타나는 것을,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교락이라고 합니다. 24번 L16 직교별표를 활용할 때 C요인의 기본 표시에 BCD, D요인을 ACD에 배치하면 C 곱하기 D는 뭐 BCD와 ACD가 되니까 AB, C제곱, D제곱이죠. 그러니까 AB가 나오죠. 그러므로 교작용은 AB열에 나타납니다. 답은 1번이죠. 25번 다음 표는 요인 AB를 이 수준으로 직교별표에 의한 실험을 한 결과다. AB의 효과는? 교작용의 효과를 묻는데 효과는 평균치 차이예요. 그래서 원래 이 계산할 때 효과를 물어보면 이게 보통 쓰는데요. 이거 보는 방식은 반땅분의 1이다. 그래서 T1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Y바 1땡에서 Y바 0땡을 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반땡이니까 반식이잖아요. 이거 반식. 2분의 n개잖아. 그러니까 2분의 n개의 t를 합한 걸 2분의 n으로 나눴으니까 평균이 되죠. 평균. 그래서 이게 평균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가 여기 있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고요. 1 마이너스 1일 때는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1, 0일 땐 1에서 0을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 1도 있어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2, 1로 있으면 2에서 1을 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거나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플러스가 28이니까 데이터 한 반땅이니까 2분의 1이죠. 네, 28에서 22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 빼기 있으니까 빼기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이 값과 이 값을 차이를 나타낸 거야. 차이를 나타낸 거니까 무조건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3이 되죠. 26번 다음은 L4 직교별표에 의한 실험을 한 결과이다. 요인 AB의 효과는 얼마냐? 여기거든요. 효과는 2에서 1을 빼는 거예요. T2 빼기 T1 나누기 반땅 이렇게 되는 거죠. T2는 20개, T1은 16개. 값이 2가 되죠. 27번 표와 같은 L8 직교별표에서 주역과 C를 구하시오. 주역과 C면 이거죠. 주역과 C인데 이게 4개네요. 그러면 1일 때의 값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T1이에요. 얘는 T0죠. 그래서 그냥 반땅이니까 효과를 구하랬으니까 효과 C는 반땅 4분의 1. 이걸 더하면 얼마인가요? 59에서 이걸 더하면 47이죠.
그럼 3이 되네요.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이수중계, 이자가 빠졌죠? 이수중계 직교별의 제곱합을 계산할 때 옳은 것은, 지금 뭐 제곱합을 계산이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n분의 1로 해야 되는 거죠. 제곱합은 n분의 1에 가장 t1-t0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n이 뭐냐? 이게 행이죠, 행. 그래서 행의 수 또는 실험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행의 수는 이거밖에 없네요. 열과 수주는 같은 말이죠. 요인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0을 빼는데 1의 데이터의 합, 0의 데이터의 합. 제곱은 있나요? 쬐끄만 글자로 전막 글자 쬐끄맣게 붙었네요. 제곱은 다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L4에서 L4 2의 3승에서 5창의 제곱합은 얼마냐? 5창의 제곱합이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나와야겠죠? 제곱합이니까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 빼기 0이라는 얘기니까 T1 빼기 T0의 제곱 나누기 전체 데이터예요. N으로 나눴었죠? 여기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4개 아니에요. 1은 9죠. 0는 10이란 말이에요. 0.25죠? 답은 1번입니다. 간단하죠? 이와 같은 원리에 비해서 일반 요인 실험법에서도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단 이 수준만. 다른 건 안 돼요. 30번 L8 직교별표에서 수준의 합으로 표시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A의 제곱합은 얼마냐. 이게 문제 무지하게 착한 문제입니다. A의 제곱합이 합을 해놓은 거예요. 1의 제곱과 0의 제곱. 그래서 저 자체에서 그냥 값이 다 나와 있네요. 1에서 합을 빼면 되니까 43 빼기 60인데 이 제곱합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8로 나누면 됩니다. L8 데이터가 8개. 이게 문제 줄 거 다 준 거죠. 그러면 36.125가 되네요. 계산 끝내주게 쉽죠. 31번 표는 L8 직교별표에 의해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요인 B의 평균 제곱은 A 평균 제곱은 이 전부 이 수준이기 때문에 SS를 1로 나누면 MS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B의 제곱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SB는 이런 얘기죠. 데이터가 지금 8개 아니에요. 8개니까 N이 8이죠. 8분의 1에서 0을 빼는 거예요. 써있네요, 아예. 돼 있죠.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8인데, 여기가 1하고 0으로 바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2번. 강력지 책제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요인 ABCD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4개를 배정을 했어요. 각각 이수준지 선택해서 L8 직교별표를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로 다음표 같은 결과가 나왔다. 총제곱합 ST는 얼마냐? 이 총제곱합 ST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원래는 황당한 문제거든요. 원래는 황당한 문제인데 이게 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얘가 T1, T0를 합을 줬잖아요. 그 다음 밑에 S라는 걸 만들어 놨네요. 이거. 그 S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제곱해서 8로 나눈 거래. 그러니까 이게 8의 제곱 나누기 8 하니까 8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문제가 두 가지를 쓰는데 S2를 물어볼 수도 있고 SSE를 물어볼 수도 있어. 물론 SSC가 얼마냐 그러면 그냥 쓰면 돼요. 40.5. 쓰면 되는데 그럼 SSE는 그럼 이게 3칸이잖아. 더하면 돼요. 4.5 더하기 8 더하기 2. 그러니까 14.5가 되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7개. 그러면 107.5가 되네요.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풀 수 있게 해줬죠. 예.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낸 문제 같습니다. 잘 낸 거죠, 이런 건. 33번 L8 직교별표에서 교작용을 무시하기로 했다. 그럼 7개까지 배치가 가능하죠? 7개의 배치가 가능한데 진짜 7개를 배치했네요. A, B, C, D, F지. 차례로 열에 배치를 했다. D에 배치한 4열의 수준, 2의 데이터의 합이 D를 네 번째 열에다 배치니까 1열, 2열, 3열, 4열. 그래서 4열이라고 해놨네요. 60이고 1의 데이터가 46이라면 SSD는 어떻게 되느냐? 또 데이터가 8개니까 8분의 1이고
2의 합과 1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2가 위죠. 그러니까 60-46의 제곱.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제곱하는데 뭐. 근데 이제 수준 2하고 수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뒤에서 앞에 거 뺀다. 뭐 이런 관점을 쓴 거죠. 그러니까 24.5가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35번 L8의 직교별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배치했을 때 교작용 B 곱하기 C의 제곱합은 얼마냐. B 곱하기 C를 안 주고 먼저 해서 보는 복합적으로 문제를 냈네요. 이건 뭐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BC가 AB고 AC고 C가 ABC니까 이걸 결부하면 A제곱 BC제곱이니까 여기에 오게 되죠. 그러면 BC를 보면 2에서 1을 빼는 구조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개가 이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곱합을 물었으니까 B 곱하기 C는 데이터가 8개죠? 그 다음 이걸 먼저 더하면 38이죠. 그 다음 이걸 더하면 46이죠? 그러면 8이 되나요? 답은 1번입니다. 36번 L8 직교별표에서 ABC를 1, 2, 4열에 배치하였다. ABC를 1, 2, 4열에 배치를 했네요. 이때 B 곱하기 C의 제곱합은 얼마냐? B 곱하기 C면은 BC니까 여기에 배치가 되죠. 그러면 6열에 배치가 되네요. 그 제곱합인데 또 이게 바뀌어졌죠? 그럼 이게 결국은 얼마로 바꾸라는 얘기냐면 XIJ는 100분의 1 XIJ 플러스 뭐 A가 되니까 VX는 10,000분의 1 VX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10,000분의 1을 해줘야겠네요. 구해가지고. 그러면 우선 2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2란 얘기죠. 합이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데이터가 8분의 1에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나머지 4개는 20이 되나요? 마이너스 20이 되고 제곱이 되죠. 그러면 78.125가 되는데요. 이게 10,000분의 1을 해야 되니까 0.0078이 되네요. 0.0078 이렇게 답이 돼야 되죠. 37번 L8 직교별표를 이용한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오차항의 제곱합은 얼마냐? 오차항이 지금 2개가 들어갔네요. 계산이 2번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열과 2열에 합을 해야 돼요. 아까 문제처럼. 그러면 이제 이게 복잡하죠. 2가 이쪽이니까 98과 43. 첫 번째 SS7열은 8분의 1에서 이걸 더하면 24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나머지를 더하면 25가 되죠. 그 다음에 SS8은 이 2개, 이 하나 2개. 그러니까 7, 5, 9, 8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더하면 29가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20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1이니까 결국은 SSE는 SS7 더하기 SS8이 되는데 8분의 1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10.25가 됩니다. 38번 기본 표시와 같은 L8 직교별표에서 요인 A, B, C, D를 1357에 배치했다. A, B, C, D를 이렇게 배치했대요. A와 C의 별명 관계는 뭐냐? 별명은 여러분들은 안 배워서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엘리어스라는 건데요. 교락되는 요인을 얘기해요. 교락 요인. 그래서 이게 일부실시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직교별표가 일부실시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어를 배우질 않는데 내면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범위 외 문제로 일단은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근데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제 답을 찍기라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교락관계니까. 근데 용어를 안 써야 할 용어를 쓴 거죠. 차라리 교락 요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편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명은 교락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AC가 뭐냐?
AC면 A제곱 C니까 당연히 C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C가 나타나는 곳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는 여기죠. 예, 여기 나타나요. 아니죠. B 곱하기 C는? B 곱하기 C는 A제곱 BC니까 여기 나타나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D는? 이거하고 이거 곱하니까 C죠. 여기 나타나죠. 원래 있죠? 하나 팁을 드리면 같은 숫자끼리, 문자끼리는 안 나타납니다. 다른 문자끼리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AC면 BD는 될 수 있어도 AB나 CD는 한 글자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별명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안 보고도 있잖아요.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AC와 별명관계 있는 거는 BD,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해당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BD밖에 없잖아요. 얘는 안 되죠. 볼 것도 없어요. CD, AC와 ABC니까 B죠. 자, B 자리 왔어요. 볼래요? AB와 CD. 감 잡히죠?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겠어요? B 곱하기 C잖아. 그럼 A 곱하기 D는 여기 없잖아요. A 곱하기 D 한번 해볼까요? A 곱하기 D. BC잖아. 그러니까 여기 A 곱하기 D가 오지. 네 개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 알겠죠? 어디건 다 무조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남 계산할 때 수업 잘 받은 분은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39번. 이 수준의 실험에서 6요인을 가지고 있고 주요가의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 어떤 직교별표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냐? 이건 또 거의 넌센스 퀴즈인데요. 6요인을 가지고 있으면 6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냐? 6라인은 이건 안 들어가죠. 이거 배치할 수 없죠. 이건 들어가죠.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작으니까 얘를 쓰는 거지. 2, 7. 이건 16개, 이건 많이 남잖아요. 이건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문제 다 보겠죠? 39번의 답은 2번입니다. 40번. 이수중계 직교별표에서 선점도를 이용한 배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선의 교호작용이고 점에는 요인을 배치하죠. 선과 점은 각각 자유도 1을 갖는데 점과 점은 각각 하나의 요인을 설치하고 그 점들을 연결한 선의 교호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점이나 선은 각각 하나의 열을 표시한다. 그렇습니다. 열 번호가 나오죠. 선점도는 주요가와 2, 3요인 교호작용이 아니라 3요인 이상의 교호작용은 다요인에서 분석 안 해요. 2요인까지만 분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울 때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도 뭐 다요인에서 쓰긴 쓰는데 실제로 그거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1번. 직교별표의 요인을 배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점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선점도는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선은 교호작용을 배치하고 2요인 교호작용이고요. 점은 주요가를 배정한다. 그 다음에 자유도는 전부 일식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교호작용은 당연히 한 열이 나타나죠. 전부 자유도가 일식이니까. 선과 점은 모두 자유도 1을 갖는다. 틀렸어요. 이건 삼수중계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삼수중계 안 배우기 때문에 틀린다. 점이나 선은 각각 하나의 열을 표시한다. 그렇죠. 선, 점 하나씩. 열이 하나씩. 점과 점은 각각 하나의 요인을 나타낸다. 점은 주요가를 배당해요. 두 점을 연결한 선은 교호작용을 나타내죠. 이렇게밖에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죠. 42번. L8형의 선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점을 연결하는 선은 당연히 교호작용을 나타내고요. 선점도는 주요가, 2요인 교호작용과 3요인 무조건 안 돼요. 직교별표는 3요인은 배치 안 합니다. 2요인 교호작용까지는 하고요. 제가 그랬죠. 교호작용은 3요인 이상은 원래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인실험법에서 시험 문제가 그냥 3요인, 4요인, 교호인, 교호인 나올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계산 하지도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다 풀리게 해버립니다. 실전에서는. 점은 각각 하나의 주요가를 배치할 수 있으나 선에는 주요가를 배치할 수 없다. 점은 뭐 하나의 주요가를 배치할 수 있죠. 근데 선에는 주요가를 배치할 수 없다. 원래 직교별표는 되는데요. 선점도는 안 돼요. 선점도에는 원칙, 교호작용만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 점만 배치하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선점도의 원래 의도가 교호작용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계산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교호작용 알아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선점 모두 자유도 1을 가진다. 해당되는 직교별표상에 하나의 열에 대응한다. 맞죠? 예. 지금 딱 이것만 알면은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답은 2번이죠. 44번. 다음 선점도는 L8 배치를 나타냈다. 배치 관계가 틀린 것은? 예, 4열에는 지금 C를 배치해 놓은 거죠. C를 배치해 놨고, 이게 5열이거든요. A와 C의 교작용이 배치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7열에는 D를 배치해 놨죠. 예, D를 배치해 놨고요. 6열은 이건데요. B하고 C의 교작용이죠. A, B는 3열이죠. 예, 그래서 이건 보면은 교작용을 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45번. 아래와 같은 L8 선점도에서 1, 2, 4, 7열에 각각 4개의 요인을 배치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4열. 요인 C의 자유도는, 예, 전부 자유도가 각각 1씩이에요. 자유도가 다 1씩이고요. 5열. A와 C의 교작용이 나타난다. A와 C의 교작용이 나타나네요. 6열. B와 C의 교작용이 나타난다. B와 C의 교작용. 맞죠? 자유도는 무조건 1이에요. 7열. D를 배치했죠. 외딴섬으로 D를 배치했어요. 외딴섬인데 이건 뭐 떨어져 있죠. 얘하고는 교작용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란 맞는데 요 말이 틀렸죠. 오창이 아니라 배치를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오창은 배치 안 한 곳이 오창이에요. 그러니까 배치한 거는 오창이 아니고 배치 안 한 것을 가지고 오창 처리하면 된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